안녕하세요. 세계금융연구원 골든클럽 원장 정기준입니다. 자, 오늘 월요일날 녹화를 합니다. 월요일은 다행히 코스피 지수가 좀 올랐는데, 오르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장 자체가 의미 있는, 그렇게 뭐 반드시 올라갈 수 있을 반등인지 여부는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은 본격적인 반등으로 이어지는 게 만약에 아니라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그리고 본격적인 반등의 신호라면은 또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맞을지, 오늘 그 부분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장이 이렇게 하락한 원인과 이유들을 알아야지 이게 본격적인 추가 하락이 있을 건지 아니면은 반등으로 이어질 건지를 알 수가 있겠죠. 자, 유독 국내 주식시장을 비롯한 아시아 증시가 더 하락을 했습니다. 국내 주식시장을만 이렇게 떨어진 건 아니고요. 그래서 뭐 삼성전자 때문에 이런 영향도 있기는 했었지만은 꼭 그 영향이 그렇게 짙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과연 무엇 때문에 이렇게 크게 하락을 한 건지, 국내 주식시장이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해법을 찾을 수가 있겠죠. 그게 되면은 지금 상태에서 실제로 어떤 뭐 특정한 큰 악재가 발생되었다?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수급과 관련된 부분에서 문제를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수급과 관련된 부분은 왜 발생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자, 먼저 환율부터 보겠습니다. 환율을 자주 보죠. 투자 전략하면서 환율에 대해서 상당히 예민하게 생각을 하고 들여다보는데, 자, 이번에 8월 달에 시장이 강할 거라고 예상을 했던 부분은 환율이 또 어느 정도까지 올라갔고, 한계선까지 올라갔고, 안정을 찾은 상태에서 원화 강세 기조로 오히려 원달러 환율이 하락한다는 것은 원화가 강세고, 원달러 환율이 올라간다는 것은 달러가 강세입니다. 원화 강세 기조로 돌아설 조짐이 보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예측이 상승 쪽으로 가능했었는데, 오히려 어떤 변수가 발생을 하면서 달러화 가치가 급등을 했습니다. 달러화 가치가 급등을 했다는 것은 실제로 비달러화 자산의 유출을 얘기를 합니다. 비달러화 자산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를테면은 한국 주식시장도 마찬가지가 될 수 있고, 그 밖에 아시아 주식시장, 거기다가 더 보탠다면은 안전하지 않은 리스크가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유출, 그러면은 상품에 대해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품들이 있는데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상품들이 있을 거예요.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상품들, 이를테면 구리라든지 뭐 그런 부분들이 작용을 하겠죠. 그래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어떤 동향이 있었는지들을. 자, 먼저 원자재 가격에서 대표적으로 구리를 많이 보죠. 최근 들어서 구리 가격이 급락했던 흐름을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뭐 기금속에서는 좀 차이가 있겠죠. 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안전자산에 대한 흐름이 있으니까 역으로 금값은 폭락하다가 오히려 좀 회복을 많이 한 상태고요. 뭐 대두유 가격 또 보시면은 최근 들어서 많이 하락을 했죠. 그리고 대표적으로 유가를 봐야지 될 텐데요. 자, 유가가 최근 들어서 많이 내렸습니다. 자, 급등하던 유가가 또 이렇게 내려온 상태고, 자, 이게 환율하고 반대로 가는 게 원화뿐만 아니고 이런 상품들도 마찬가지로 갔다는 거죠. 이게 의미한다는 것은 뭘까요? 인플레이션, 반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유발이 될 거라는
희망이 있으면은 이런 가격들이 계속 올라가게 되죠. 유가도 계속 올라가게 되죠. 그렇지만은 반대, 인플레이션은 꺾일 거라는 우려가 발생하게 된다면 하락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국내 주식시장도 하락세가 만들어진 거고요. 자, 그렇다면 인플레이션이 계속되지 않을 거라는 우려, 그러니까 자산 가격에서의 상승, 자산의 붐을 일으켜주는 요인들이 하락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들, 그러면 그런 기대들이라는 거는 바로 금리가 앞으로 오를 것이다. 이를테면 테이퍼링인데, 당장 뭐 금리를 올린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자산 매입을 줄이겠다는 것, 자산 매입을 정부에서 대놓고 줄인다는 것은 실제로 시장에서의 유동성에 대해서 희망이 꺾여버리는 거죠. 그런데 지금 잘 생각을 해보면 문제는 우려라는 게 문제이지 시중에 유동성이 마른다는 거는 아니거든요. 코로나 사태 이후로 풀려져 있는 돈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당장 회수를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것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회수에 들어갈 가능성은 낮은 상태이죠. 결과적으로 더 많은 수익을 쫓기 위해서 어디론가 움직일 거고, 지금 이렇게 유출이 되는 것들, 이를테면 상품 시장에서, 아니면 원자재 시장에서, 아니면 한국과 같은 주식 시장에서 유출이 되는 거는 다시 어디로 흘러 들어갈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다시 흘러 들어갔을 때는 리스크를 좀 더 따질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시장에서 계속해서 유동성을 풍부하게 할 수 있는 양적 완화가 계속된다는 희망이 있다면은 조금 더 리스크가 있는 쪽을 선택을 하겠죠, 들어갈 때. 그렇지만은 이 부분에 있어서의 희망이 다소 낮아졌다면 그것보다는, 과거보다는 리스크가 낮은 곳을 찾을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에서의 핵심은 이전보다는 리스크가 낮은 부분을 선택한다는 거지 안전자산을 선택하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부분의 차이는 분명해요. 당장 안전자산을 선택하겠다는 게 짙게 된다면은 실질적으로 주식시장에서의 유출이 빠르게 진행이 되겠죠.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하락세가, 주식시장의 하락세는 본격적으로 추세 반전,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등락을 보이겠지만 추세 하락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시중 유동성의 풍부함은 계속해서 이어지겠지만은 과거의 그런 희망적인 부분들, 유동성이 계속해서 팽창하겠다는 희망적인 부분이 다소 꺾였기 때문에 리스크를 줄이는, 다소 리스크는 줄이겠다는 거기 때문에 기울기를 본다면 여전히 안전자산 쪽보다는 다소 리스크가 있는 쪽으로 기운다는 거죠. 그렇지만은 극히 위험한 포지션을 잡기보다는, 그것보다는 좀 안정적일 수 있는 포지션을 잡아가겠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의 당장 수익률 게임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시가총액에서 좀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들이 오히려 유리할 수도 있는 거죠. 뭐 시가총액 꼭 아주 높은 종목들 이라기보다는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회사들, 뭐 PER이고 이런 부분들을 떠나더라도 코스피, 코스닥을 막론하고, 그러면은 최근 들어서 종목들의 현황도 볼 필요는 있습니다. 일단은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최근에 반도체 이슈 때문에 흔들린 건 있었지만 일단 브레이크는 걸리고 있는데, 이 브레이크가 저는 여기서 그냥 한 번 더 놓쳐버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기서는 제동이 걸리고 지금 이 시장의 마무리를 틈타면서
돌아 나올 가능성이 오히려 높다고 저는 분석을 하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빼놓을 수는 없다. 그런 리스트에서 빼놓을 수는 없다고 분석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계속 얘기를 드리지만은 네이버하고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여유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성장가치 부분이 반영이 되었을 때 계속해서 좀 더 여유가 있는, 특히 외국인들도 선호할 수 있는 그런 유형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이버, 뭐 카카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시장 대비해서 좀 선방을 했죠. 그 다음에 이번에 시장 들어오면서 우량한 바이오주들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시가총액 큰 바이오 종목들이 유리하다. 일단 뭐 그렇게 성에 차는 수익률이 아닐 수도 있지만 삼성바이오 같은 경우에 꾸준하게 시장 대비해서는 뭐 월등하게 높은 흐름이었고,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개별적인 이슈도 포함을 하고 있지만은 제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트렌드에 부합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조정을 보이겠지만 추세를 이어줄 가능성이 높고요. 조정을 보인다? 대형 바이오주들이 조정을 보인다? 대형 바이오주들이 조정을 보이는 이유는 아마 그걸 겁니다. 조정을 보인다면 그동안 시장이 하락할 때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시장이 반등을 보이면 주춤할 수 있겠지만 추세적인 상승은 이어갈 거라고 보입니다. 자,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어요. 저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에서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PR에 대해서 좀 무시를 하더라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러면 최근 들어서 H&M처럼 유가가 꺾이면서 흔들렸던 종목들 있죠. 왜냐하면 그다음 고유가 트렌드를 타고서 올랐던 종목들이 다시 한번 또 활기차게 올라갈 가능성, 조정이 마무리될 가능성, 이번에 시장 조정이 마치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다시 보인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H&M과 같은 유형의 종목들을 새로 지금은 다시 돌아서 중심을 둘 필요가 충분히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뭐 페노션이라든지 이런 류의 종목들도 다시 한번 눈독을 들일 필요는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과거 코스닥에서 리스크가 좀 존재를 한다. 예를 들면 실적에 대비해서 너무 지나치게 성장성만 반영이 돼서 수준이 높게 올라갔던 종목들은 오히려 좀 축소를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반대로 PER은 무시하더라도 실적이 계속해서 좀 높아지면서, 실적이 계속 좋아지면서 안정감 있는 우량주 쪽이 PER을 더 높여가면서 좀 수익률 게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전략을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지수로 넘어올 텐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포인트 중에 중대한 건 바로 그겁니다. 지금 실제로 유동성을 흡수해 갈 거냐, 스폰지처럼 시장에 그러니까 물들이 흘러 넘쳐요. 물들이 흘러 넘쳐나고 있는데 여기다가 대고 스폰지를 댈 건지, 바닥에 스폰지를 댈 건지, 그런 상황이라면은 지금 추세적으로 시장은 하락할 거라고 봅니다. 하락할 거라고 봐요. 그렇지만은 그런 상황 아니라는 거죠. 어느 누구도 그 상황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시장의 투자자들도 뭐 일부 우려만 갖고 있는 것이 실제로 그 상황은 아닙니다. 흘러 넘치고 있는 물은 그대로 두겠다는 거고, 더 이상 물이 흘러 넘치고 있는데 물을 붓지는 않겠다는 겁니다. 거기다. 그러면은 그 넘쳐나는 물들 자체가 스펀지를 대지 않는 한 사라지진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 어디로 흘러 들어간다는 거죠. 어디론가 흘러 넘치니까 어디론가 흘러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시장은 다시 오르기 마련입니다. 시장은 다시 오르겠죠. 이런 식으로 올라갈 겁니다. 안정을 찾고. 중요한 거는 오늘 반등에서
추가적으로 더 하락을 하던 어떤 단기적으로 지금 심리가 약화된 상태에서 어떤 뭔가의 악재가 있으면 여기서 한 차례 더 급락은 나오겠죠. 3차선은 순간적으로 이탈을 할 수도 있고. 근데 그게 뭐가 중요하냐는 거죠. 그거는 아무 중요한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어떤 악재가 나와서 추가 하락하던지 결국에는 유동성이 흡수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반등을 한다는 거고, 그거는 지금 오늘 이 반등이 기폭제가 돼서 이어서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그냥 지금 상태에서 악재가 나서 한 차례 뒤로 밀렸다가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단기적으로 저점이 어디다라고 얘기를 하고 뭐 3천선 깨질 거에 대해서 대비를 하라, 이런 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지금 시장을 보시면서 좋은 종목들, 앞서서 제가 시총 종목들 보고하면서 좋은 종목들을 탐색을 하고 그 종목들에 대해서 어느 가격 되면은 이 정도면 적정하다, 좀씩 들어가 보자, 이럴 때고, 물려있는 종목들 중에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향후 시장의 중점이 될 종목들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그들 종목들은 과감하게 잘라내고, 향후 시장에 부합할 수 있는 시가총액도 어느 정도 수준이 되고 실적을 계속 잘 내고 있고 PR이 높던 말던 그거는 무시를 하고 그런 종목들도 들어가자는 거죠. 지금은 지수가 추가 하락하던 바로 반등을 하던 그게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어디서 저점이 만들어지던 반등이 될 거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신경을 쓰기보다는 현재 주어져 있는 포트폴리오 내에서 좀 가능성이 떨어지는 종목들은 과감하게 잘라내는 게 더 중요하고요. 차라리 그러면 실적 잘 나오고 유망할 수 있는 종목들, 트렌드에 부합할 수 있는 종목들에 들어가는 게 맞다는 겁니다. 이를테면 H&M 같은 종목들 설명을 드렸죠. 원자재 가격들이 최근 들어서 많이 하락한 부분들의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러면 원자재 가격이 재차 반등에 나설 땐 또 어떤 종목들이 오를 건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서 과거에 올랐던 종목들, 원자재 가격 많이 오를 때 그런 종목들로 들어가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복잡한 전략을 제시해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은 물려있는 종목들을 과감하게 잘라내는 것은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심리게임이고, 여러분들이 큰 마음을 먹고 그런 부분들을 도려낼 수 있는 부분들을 해내야지만 더 큰 수익을 만들어서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즐길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점까지 꼭 명심해서 투자 전략에 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골든클럽 세계금융연구원 원장 정기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